안녕하십니까. 김윤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준비된 창업과정, 준비된 창업 10단계 중 7단계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를 갖다가 하는 본 단계의 목적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은 기업이 가진, 내가 가진 특허,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기술에 대한 값어치를 갖다가 평가를 받는다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창업 부족한 창업가들이 초기 창업 자금을 확보를 갖다 한다는 목적, 두 개를 갖다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서 이거는 기업의 자산,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기업의 가치를 갖다 평가를 하는데, 기업의 가치는 유용자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용자산과 그리고 무용자산, 지식재산권 두 가지를 갖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 평가는 유용자산을 갖다가 가지고 유용자산과 무용자산을 갖다 하는 반면에 기술 가치 평가는 유용자산보다도 무형자산, 즉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기술가치 평가를 갖다가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술가치 평가, IP라고, 지식재산권을 IP라고 하죠. 그래서 IP 금융,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든지 창업자금을 지원을 갖다 한다든지라는 부분이 2017년도 기준으로 3,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 확대를 갖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2022년도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한 5배 정도의 성장을 5배, 6배, 5배 이상의 2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끔 강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그만큼 기업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다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디테일 보면 IP 지식재산권 가지고 IP 담보 보증 대출도 가능하고, IP 가지고 투자도 민간 쪽에 투자도 확대가 되고, IP 가치평가,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가치한 평가, 지금 현재까지는 매출이라든지 외국계, 선진국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창업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오면은 IP 가치평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IP 가치 평가가 금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우리나라의 IP 가치 평가 체계가 그런 수익 위주,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다르게 요즘 소셜 벤처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핵심 부분들이 금융위원회의 IP,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갖다 둘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접근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접근법, 세 번째가 원가접근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접근법은 이 특허, 지식재산권이 누구한테 팔렸다 라고 하면은 그 팔린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그 기술의 가치를 갖다가 접근합니다. 지금 누가 아직 팔린 게 없다, 실적이 없다, 처음 나온 기술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IP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익접근법 같은 경우는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발생돼 있던 매출, 수익 구조, 그거 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갖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가 제품에 대해서 특허가 2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특허가 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갖다가 이 IP 지식재산권의 가치로 인정을 갖다 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접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지식재산권 창업 초기 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크게 목숨을 걸지 말라고 했던 게, 초창기 기업들은 매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적을 때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매출이 많죠. 그래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똑같은 기술이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특허의 가치가 높은 비율은 바로 이 수익접근법에 따라 가지고 IP를 평가를 갖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접근법, 비용접근법입니다. 아직까지 위에 시장 위에 두 가지 방식이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매출이나 IP 거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IP의 가치를 갖다 평가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2억짜리의 기술 개발을 갖다 통해 가지고 특허가 하나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2억이라는 기술 개발을 갖다 하기에 투입 들어갔던 비용이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죠. 그 부분을 갖다 이 특허의 가치로 인정하는 게 바로 원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 등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기술 개발을 갖다 해가지고 특허를 갖다 하나 출원을 갖다 했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IP의 금액으로 원가로 상정을 갖다 해가지고 그거로 IP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정부기관 중에서 기술보전기금에는 KTRS라 해가지고 그 기술가치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여러 산업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권 쪽에서도 기술가치평가를 모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기술보전기금에서는 갖고 있는 이 KTRS 모형이 우리나라의 기술가치평가의 기준 표준처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RS 계열 모형에는 모든 기업들에 적용되는 8개 분야를 해가지고 갖추고 있고,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과 그런 5년 초과 기업들에 따라 가지고 두 개가 좀 다르죠. 그 부분에서는 갖고 있는 기술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KTRS 모델을 갖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 정책 목적은 정부 과제라든지 정부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하는 평가들을 아주 다양하게 그걸 갖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갖다 할 때의 제출하는 기업들을 평가를 갖다 하는 모형들이 있고, 예비 창업자, 사업 주체가 없는 예비 창업자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기술 과제 평가 모형들, 청년 창업기업용, 1인 창조기업용, 지식서비스용, 문화콘텐츠용, 녹색기술용, 예비창업자용, 투자용, 기후기술평가용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가치평가 모형들을 갖다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전기금에서 기술가치를 평가를 갖다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권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서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보다도 상당히 공신력을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기술보전기금의 KTRS 모형입니다. 기술가치평가를 갖다 받고 싶다, 제대로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기술보전기금에다가 기술가치평가를 의뢰를 하는 게 도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주 많은 기관에서 기술가치평가, 정부에서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갖다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매년 갱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혹은 개인이나 그런 쪽에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기술가치평가의 활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술가치평가 크게는 기술보전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타 기관들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하는 데는 이 3개 기관에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 확인까지를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창업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개 기관들은 공유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을 갖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술가치 평가를 갖다 받았다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요 세 개 기관의 벤처기업 확인이라든지 창업자금, 투자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양식이 필요한지 기술보증기금에 제가 직접 했던 사례를 갖다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년 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 작성을 했던 벤처기업 확인용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벤처기업 확인과 기술사 평가를 같이 겸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직접 신청을 했던 내용이고, 근데 대표자 인적사항, 그리고 대표자의 경력, 재산 보유 현황 같은 걸 하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다가 명시를 갖다 하고, 그리고 가장 연구개발, 기술 개발에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 기술 개발 실적들에 대해서 여기서 집어넣게 됩니다. 안타까운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창업회사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 기업에 대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회사 개요에 대한, 만약에 이거는 설립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 포함을 하고, 연형 회사 설립 이후 2013년 11월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굵직굵직한 연형에 대해서 포함을 갖다가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주주 명부가 있습니다. 주주 명부 내용을 갖다 기록을 하면 되고, 그리고 대표자의 꿈, 비전, 그리고 경영 목표, 단기적인 경영 목표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현황, 이거는 융자, 현재 부채, 기업의 부채가, 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기술보증을 통해 가지고 1억 원의 기술평가 보증을 갖다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 대출이 답니다. 였던 거고, 당해년도 재무제표 상에 재무제표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자산이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이익을 적자임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만약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갖다 기입을 갖다 하고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시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생산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가치 평가 내용, 기술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양식은 기술당 요 두 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2장 정도밖에. 지금 관점에서, 준비된 창업 관점에서 이 회사를 갖다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는 평가 신청 기술을 3개씩이나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IoT 기반 서비스 관리 솔루션 ITSM4U라는 서비스 기술을 갖다가 하나 했고, 또 두 번째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 대학 입학 전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고,
세 번째 빅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매칭 솔루션 푸드포유라고 하는 세 개의 서비스였습니다.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덩치가 큰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된 창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만 해라고 그랬죠. 하나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야, 정말 괜찮아. 회사다. 정말 잘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작은 회사가 저 뭐 세 가지 가지고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이 부분을 갖다 다 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는 후자에 가깝죠. 혼자서 저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클리포에는 폐업을 갖다 했습니다. 하고 회로에 다시 준비된 창업, 다모이를 통해 가지고 준비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들입니다. 각들하고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쪽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특허, 단독 개발인지 특허, 공동 개발인지 그리고 권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자체 개발하는지, 공동 개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 기능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성 부분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효과. 어디서 많은 목차들이 다 보면 사업계획서 목차 많은 부분을 담고 있죠.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에 기록했던 내용들도 많이 목차들이 담고 있죠. 제가 말했던 특허 명세서와 기술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 기대 효과는 어떻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시장 조사도 국내 시장이 얼마만큼 세계 시장이 얼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 근거를 갖다가 해줬고 뜨는 시장인지 안정적인지 성장하는 시장인지 그 부분도 묻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만약에 이 실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수요처 방금 기술 평가 대출을 갖다 받을 때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많다라고 했을 때 기술 가치 평가에 평가 기술이 우대를 갖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특징입니다. 경쟁업체 현황들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 쪽에서 자, 이 두 장입니다. 두 장. 평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 평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방금 그 형태로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술 가치 평가를 의뢰를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지식재산권으로 5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 벤처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충분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설립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